자, 어제 수업 나온 걸 간단하게 좀 복수 좀 해드릴게요. 어제 수업 나온 거는 먼저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그 다음에 주소 달아줬고요. 주소는 여러분들 이니셜 또는 날짜, 기타 등등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글은 안 되기 때문에 영문하고 숫자로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G17, G21, G94. 이 세 개는 이제 동시에 집어넣으세요. 자, 동시에 집어넣어도 가능한 이유는 이 G17, G21, G94는 그룹 번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한 블록에 집어넣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T01, N06, 09 불러오셨고 회전수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 돌렸고요. N03. 그 다음에 원점, 왼쪽 하단 모서리에 원점을 잡아줬고 절대지정 방법으로 빨리빨리 어떤 위치로 이동을 시켜줬죠. 그 다음에 X랑 Y가 움직였으면 따로 이제 Z축도 움직였는데 Z축은 09의 길이 보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G43, H01, Z10 안전거리 띄워주셔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깊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성속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G01이라는 거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거고, 너무 천천히 하면은 이상하니까 이 천천히도 빨리 가는 천천히가 있고, 느리 가는 천천히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도를 제어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이 F라는 거는 단위가 밀리미터 퍼 미닛을 쓴다. 이게 뭐냐? 분당이송. 1분 동안 몇 밀리미터 갈 거냐? 그걸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쭉 공구로 이동시켰어요. 그죠? 공구로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안전거리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재료 교환 위치. 주축 정지, 그다음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주의할 점은 알파벳은요. 이거는 제가 어제 설명을 안 했던 알파벳은 무조건 대문자로만 기입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숫자는 꼭 점을 찍으셔야 된다. 점을 안 찍게 될 경우에는 단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점 요게 인식하는 게 다르다고 했어요. 인식이 다르다. 얘 같은 경우에는 0.000으로 인식하고 얘는 0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 정도까지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요것만 이 정도만 배우셔도 우리가 기본적인 가공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좀 배우시면은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가공, 공정, 설계라는 거를 진행해야 돼요. 가공, 공정, 설계. 가공, 공정, 설계라는 거는 도면을 분석한 이후에 여기에 이 부품을 깎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순서 이런 걸 결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첫째 이제 그 재료 준비해야겠죠. 재료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시면 자, 104페이지 봅시다. 10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70mm고 세로가 70mm고 높이가 19mm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70에 19라는 값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가로 세로 높이. 근데 이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거를 가공해서 이 치수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료 준비하는 데서. 이건 좀 그냥 생짜 재료가 아니고 가공을 한 치수가 이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료는 얘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료를 얼마 정도 키우냐 5mm 정도 여유를 줘요. 그래서 실제로 재료 준비하는 사이즈는 75에 한 24 정도. 요거를 그 재료 상가 가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우리가 여기 이것저것 아직 배운 게 없어요. 우리는 전 시간에 뭘 배웠냐? 엔드밀만 배웠죠. 엔드밀 몇 파이? 평엔드밀 4파이짜리. 요거 하나만 지금 배웠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준비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또 공구는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준비됐으면은요, 공구는 이제 또 뭐가 또 추가 붙어야 되냐면 회전수랑 이성속도가 붙어야 돼요. 회전수라는 거는 어들에서 따지면 S가 되고요. 이성속도는 이제 F가 되겠죠. 이건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전 시간에. 여기 보면 이게 요거죠. 자, 회전수 S, 요거. 그 다음에 F,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특별하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제도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기술자분한테 주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의 경력직 사원한테 주로 이제 물어보고 그 내용을 데이터로 해서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갔더니만 나만 있어. 경력직 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 독고다이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를 물어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일 쉬운 방법은 공구를 판매하는 상점에 가셔서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제일 빨리 이걸 알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쪽 사장님들은 뭐 그 자동차 영업하는 것처럼 실제로 기업체에 방문을 해요. 자기 공구를 좀 사달라고. 그럼 그때 내가 실제 이러이러한 가공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한 회전수랑 이속도 얼마인지 궁금하다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현재 공구를 구입한 메이커, 그러니까 그 회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구 쪽으로 유명한 데가 지금 한국야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구 인서트 팁을 주로 만드는 데인데, 아니면은 YG원이라는 데가 또 있고요. 이 YG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워레퍼피시 투자한 업체라고 아마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대충 뭐 하여튼 유명한 데가 좀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그래서 이 한국야금이나 YG원 같은데 영업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사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걔네들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재료마다 자기네 공구를 깎아봐서 최적의 절삭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자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알려주고. 왜냐면 자기네 공구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았으니까 대부분 그 자기 위에 사수한테 많이 물어봐요. 만약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대략 요 기준에 맞춰서 하세요. 회전수 1000을 줬다, S는. 그러면은 F는 여기 공을 하나 빼서 한 100 정도 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가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전수를 1500 줬다. 그럼 F는 한 150 정도 주시면 되고. 뭐 스틸 가공이든 알루미늄이든 뭐 플라스틱이든 간에 어떤 가공이든 이런 조건을 맞춰주면은 특별하게 뭐 공구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뭐 가공이 안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요 정도 조건에 맞춰주세요. 천이라는 거는, S천이라는 건 RPM이야, RPM. 우리 어제 RPM 배웠죠? 맞아요. 분당 회전수. 분당 회전수라고 하고요. 1분 동안 몇 바퀴 돌 거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S1000이라는 거는 1분 동안 1000바퀴 돈다는 뜻이겠죠? 그거는 공구의 직경에 따라서 가격, 회전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 절삭 조건이 있거든요. 절삭 조건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 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회전수 구하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RPM 회전수를 구하는 거는, 근데 이건 절삭 데이터가 있어야지 구하기 쉬운데 대충 적어놓기만 하세요. 회전수 RPM, RPM은 1000. 이건 단위 변경이에요. 미터를 밀리미터로 1000 곱하기 V라는 건 절삭 속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가 뭐냐면 3.14, 그 파이에 3.14 원 둘레 곱하기 공구 직경. 실제로 공식은 이 공식으로 인해서 회전수를 구해요. 그러니까 절삭속도라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으실 교재에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절삭속도라는 건 뭐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값으로 해가지고 회전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좀 약간 좀 안 맞아요, 사실은. 너무 회전수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구하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뭐가 있냐, 가공 순서를 정해야 돼요. 가공 순서. 그러면 가공 순서를 정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머신링 센터에서 가공이 뭐가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첫 번째 평면 가공을 해요. 평면은 육면 가공하는 거예요. 육면 가공.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각치기라는 표현도 쓰고, 면치기, 각치기 뭐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평면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재료를 75에 75, 24로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얼마를 맞춰줘야 돼요? 70에 70에 19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다 육면을 다 까야 돼, 면은. 그때 이 평면 가공을 이용해서 깐다고요. 이때 사용하는 공구는 페이스 커터라는 걸 써요. 페이스 커터라는 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거기 프린트물 두 번째 장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두 번째 줄에 페이스 커터라고 보입니다. 페이스 커터라는 건 이제 면 가공이라는데 면 공구라는 건데 얘는 특징이 직경이 커요. 일반적으로 한 100짜리가 많이 쓰고 저희는 현재 60짜리가 있어요. 직경이. 직경 60짜리인데 엔드밀 직경이 60만큼 크다는 거예요. 60.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릴 가공.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을 해요. 드릴 가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센터 드릴, 두 번째 드릴, 세 번째 탭. 그 외에 탭이랑 같은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여기 이제 카운터 보아, 카운트 싱킹 이런 다양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드릴 가공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면을 보시게 되면 거기 도면 104페이지 도면 보시게 되면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단면 A-A를 보시게 되면 파이 8 드릴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드릴 작업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구멍 뚫기. 그런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윤곽 가공을 해야 돼요. 윤곽 가공. 윤곽 가공은 주로 어떤 공구로 하냐면 얘는 엔드밀 갖다가 합니다. 엔드밀. 우리가 배웠던 엔드밀. 그래서 이거는 형상부가 돌출된 걸 말한 거예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70에 70 안쪽에 4mm 간격으로 이렇게 형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 형상을 이제 그러니까 그 형상을 남기게끔 해서 그 전체 바깥쪽을 테두리를 깎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까는 걸 이제 윤곽 가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켓 가공. 포켓 가공은 이것도 엔드밀 작업이에요. 포켓 가공은 도면상에 봤을 때 그 안쪽에 있는 거 있죠? 어라고 써 있는 거, 어 부분을 깎을 때 포켓 가공을 이용하고, 얘는 형상부가 페인 그런 가공 방법. 페인다는 거는 움푹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못따기까지 해주시면 끝나요. 못따기. 이 작업 방법은. 못따기는 못따기 바이트가 따라 있어요. 챔퍼밀이라고. 챔퍼밀. 챔퍼밀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어디 있냐면 따로 없네요. 따로 없는데 얘를 못따기처럼 쓸 수 있는 바이트가 어디냐면 그 NC 드릴이라 쓰는 거지. NC 드릴. 엔드밀 위에 있고. 현장에서는 NC 드릴처럼 생긴 요 공구 갖다가 못따기를 많이 해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NC 드릴 앞에 여기 각도가 못따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아직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안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뭐만 할 수 있냐? 얘만 가공하는 평면 가공. 오늘은 평면 가공 요 프로그램 짜는 거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가공.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페이스 커터. 페이스 커터가 뭔지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프린터물 99페이지 나와 있는 거 페이스 커터 형상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자, 먼저 페이스 커터 작업할 때 뭐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은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사실은 외워도 상관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설명은 그냥 안 할게요. 어제 했던 거 똑같은 설명이니까.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시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가 평면 페이스 커터가 들어가요. 페이스 커터 60짜리 넣어주시고, 회전수는 페이스 커터 경우에는 무조건 1000 미만. 페이스 커터는 굳이 회전수 크게 안 줘요. 직격값이 크기 때문에 한 1000 미만으로 주시면 되겠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G 원점 절대 G00 X 얼마 Y 얼마 들어갑니다. 자, 페이스 커터가 직경 60이라는 걸 잊어먹지 마시고, 거기에 30mm만큼 안전거리 띄우고, 근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10mm 더 플러스해서 X는 마이너스 40만큼 띄워줍니다. 시작점을. 그 다음 Y는 70이든 75든 그걸 2등분해서 거기에 2등분한 거, 이거 형상의 중심 라인으로 이동해 줘야 되니까 그걸 계산해 봤더니 대략 19mm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길이 보정 G43, H01, Z는 10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직 배우지 맙시다. 그 페이스 커터 할 때는 절삭률을 잘 안 써요. 페이스 커터 할 때는 절삭률을 잘 안 씁니다. 절삭률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페이스 커트에 달린 팁 있잖아요, 팁. 이 팁이 그 온도 변화에, 그러니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하대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심하면은 팁이 이게 깨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커트에 사용하는 팁은 온도가 좀 올라가도 그냥 쓰시는 게 더 가공을 오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 내용은 최근에 저도 접한 내용이라서, 원래 아마 그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현장에서 이 면 가공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 노하우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삭률을 쓰는 팁이 있고 절삭률 안 쓰는 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구 판매하신 분한테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절삭률 사용 없이 가공을 한다. 절삭률이라는 거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절삭률이라는 건 좀 이따가 드릴 가공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깊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공 깊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페이스 커터는요, 가공 깊이가 없어요. 무조건 0으로 갑니다. 0. F 값은 100 정도 주시면 돼요. 왜 가공 깊이를 안 주냐면, 자, 페이스 커터는 무조건 Z 0으로 갑니다. 가공 깊이 안 줘요.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X는 아까 115.5로 간다, 115로 간다고 했죠. 115점. 그 다음 Y는 56으로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X는 다시 되돌리기. 마이너스 40만큼 가죠. X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끝났어요. 기자. 끝났으면 Z 10점. 그 다음 G00, Z 150점, M09. 그 다음에 M02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페이스 커터 프로그램 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됐으면은 프로그램 저장하시고 바로 그 VCNC 넘어갈게요. 자, 이제 VCNC에서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불러와야겠죠?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1차적으로 프로그램 불러올 때는 그냥 안 불러지고 파일 형식을 꼭 올 파일로 바꿔주시고 아까 프로그램 짠 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점 빼먹거나 아니면 알파벳 5를, 숫자 0을 알파벳 5로 대신 집어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일 거예요. 알파벳 5와 숫자 0은 틀려요, 생김새가. 그리고 옆에 한글이 있으면 간혹 이게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참고로 한글 같은 거 있으면은 지워주시기 좋고, 지울 때는 편집 모드 상에서 지우셔야지 지워집니다. 편집 모드. 밑에 있는 편집 모드를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건 지워주세요. 웬만하면. 한글 같은 거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토제는 75에 24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적용. 이렇게 이제 재료 교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 설정 가셔가지고 페이스 커터가 어딨냐면 밑에 있어요. 하단에. 자, 바를 쭉 내려보시면 여기 FM 써있는 거 있죠. FM. 이걸 선택해 주시고 직경은 60. 맨 하단에 보면 FM이라고 해서 시커먼 거. 얘를 선택해 주시고 60.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얘를 1번에 꽂아요. 1번에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FM 60 디리백. 이렇게 여기 세팅이 되겠죠. 다시 적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원점. 자, 이번에 비교로 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요거 왼쪽 하단 모습 잡아주고, 가공 원점 알아내기, 가공 원점 입력하기. 이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대로. 자, 이렇게 했을 때 가공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원점 잡아줬으면은,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했으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한번 깎아봅니다. 깎을 때는 자동, 그 다음에 싱글 블록 키시고, 그 다음에 이성도를 50% 정도 줄여주시고, 그 다음 리셋 눌러야지 처음 머리로 올라가죠. 커서가. 그 다음에 자동 개시 눌러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가공이 안 됩니다. 그죠? 가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원점 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원점 이동을 안 하면은 아무리 해도 가공은 안 돼요. Z0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은 잘 짰어도 실제로 효과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우리가 토탈 몇 미리 까야 되죠? 한 4mm 까야 되죠. 그죠? 5mm 까야 되네요. 5mm 깐다 칩시다. 그러면은 5mm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다시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원점이랑 샌드 거죠. 원점 설정. 이거 눌러주시고. 자, 원점 설정 눌러주게 되면 여기 왼쪽 하단 모서리 체크하고 가공 원점 안에 눌러주면 좌표가 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좌표가 왼쪽에 써있지만 뭐라고 써있어요? 기기좌표라고 써있죠? 기기좌표.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짤 때 공부했던 좌표가 무슨 좌표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썼던 좌표가 절대랑 상대 좌표 있다고 했죠. 그죠? 절대랑 상대. 근데 웃긴 거는 그 머신 센터라는 기계는요, 절대와 상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짜고 있던 절대 좌표, 상대 좌표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걔 머릿속에는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럼 걔는 무슨 좌표로 움직이냐? 걔는 무조건 기계 좌표로만 움직여요. 기계 좌표. 그럼 기계 좌표라는 거는 실제로 다시 갑니다. 자, 왼쪽 하단 모서리에 원점을 잡고 가공 원점 알아내기 눌러주시고, 값 나왔죠? 지금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46 나왔죠? 그죠? 얘를 곤쳐요. 마이너스 351로 마이너스 351로 고치시면 돼. 고쳤나요? 마이너스 351로? 그 다음에 가공 원점 입력하기 눌러주시고, 됐죠? 가공 원점 입력하기.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실행시키면 이제는 가공이 돼야 돼요. 깎이나요? 이런 식으로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이동해서 깎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나중에 연속 공정 들어갈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 운영 밀링기사 시험 볼 때 이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재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 원점을 잡을 때 왼쪽 하단 모서리에 원점을 잡는데, 주의할 점은 가공 원점, 현재 보이는 요 좌표 있죠? 공구가 여기 현재 재료 위면에 닿잖아요. 그죠? 여기 현재 위치를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재료 상단에 가공 원점 좌표, 즉 기계좌표는 마이너스 34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그대로 쓸 거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입력하기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는 원점을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죠? 얼마큼 이동할 거냐? 5mm만큼. 마이너스 351로 바꿔주시고, 그 상태에서 가공 원점 입력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다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시키게 되면, 자 봅시다. 정면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공 깊이가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대략 한 5mm만큼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공 진행. 가공 진행.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다 끝났으면은 마무리 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증에 가셔서 도면 작성. 두께 재보세요, 두께. 두께가 몇 mm가 나와야 돼요? 두께가 19mm 나와야 돼요, 그죠? 두께. 두께는, 잠깐 이거 모르시나요, 혹시? 검증에 도면 작성.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수평 요거. 요 치수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요 끝점과 끝점을 찍어주시면 치수가 나와줘요. 19mm가 나와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공은 제대로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평면 가공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G코드 일람표, 우리 첫 번째 프린트물 있죠? G코드 일람표 좀 봐주시고, G코드 일람표를 보시게 되면, G80, G81, G80, G73, G83, G99, 또는 G98, 요거 좀 봐주시고요. 자, G81이라는 건 고정 사이클 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그냥 무한반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이클은 무한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겠다, 그 뜻이고요. G81은 드릴링 사이클, 드릴 사이클이라 써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센터 드릴 가공할 때 많이 써요. 센터 드릴은 특징이 가공 깊이가 작아요. 대략 한 4에서 5 정도. 최대. 그 다음에 G73. G73은 보면은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 써있어요. 그죠? 고속 드릴이라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G83. 신공. 그러니까 고속 신공 드릴. 요것도 자꾸 수정해야겠네. 이렇게. 여기 신공 드릴.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G73은 고속이고요. G83은 그냥 신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고속이 들어갔으니까 더 빠르겠죠? G73은 더 빨리 움직이고, G83은 좀 느리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근데, 둘 다 드릴 가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드릴 가공. 둘 다 드릴 가공. 드릴 가공은 특징이 뭐냐? 센터 드릴과 다르게 드릴은 가공 깊이가 깊겠죠. 얘는 가공 깊이가 깊다. 도면, 아까 나갔던 도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도면 두께가, 재료 두께가, 부품 두께가 19mm잖아요. 그죠? 그러면 19mm까지 들어가줘야 되는지 관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G98, G99는, 거기 보시면 R점 복귀가 써있을 거예요. R점. R점과 초기점. G98은 초기점이고, 얘는 R점입니다. 초기점은 말 그대로 드릴 가공하기 위해 맨 첫 번째로 Z값 자리 잡는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를 기준 잡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설명으로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거리가 좀 멀어요. 거리가 멀다. 그다음 R점은 가상으로 내가 복귀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가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 이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멍을 하나 뚫을 때, 한 개 뚫을 때 티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100개, 200개씩 뚫을 때는 있잖아요. 이 복귀할 때 거리가 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같은 시간에 이쪽은 부품이 2개 나오고, 이쪽 부품이 4개, 5개씩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시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R점, 그러니까 G98, G99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로 R점을 많이 쓰겠죠. 왜냐 R점은 작업자 이미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게 전체적으로 이제 섞여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공 순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센터 드릴 가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드릴 가공을 합니다. 센터 드릴은 직경이 얘는 단단해요. 단단하다. 드릴은 약간 부드럽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센터 드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휨이 발생한다. 이게 휨다. 예를 들어 어떤 불규칙한 위치 때문에 불안정한 위치 때문에 얘가 휠 것 같다. 그럼 센터 드릴 같은 경우는 부서져 버려요. 깨져 버립니다. 하지만 드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치가 불안정하더라도 약간 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휘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지는 않고 약간 이제 스프링 마냥 약간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그 구멍 가공할 때 드릴로만 가공할 시 주로 치수 분량이 많이 나요. 치수. 자, 이건 이론적 설명이 드린 거고, 자, 이건 이제 자, 이론적인 설명은 다 끝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건데, 먼저 센터 드릴 가공을 진행할 겁니다. 센터 드릴은 이제 편면 가공 다음에 할 거거든요, 작업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짜는 거 보시게 되면 N02라고 써 있는 거 있죠, N02. N02가 뜻이 뭐냐면 프로그램 종료죠. 이 프로그램 종료를 다시 바꿔줘야 돼. 뭘로? 일시정지로. 그래서 요거 M00, M02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M02. 자, 요거 책 한번 보세요, 프리트문을. 자, M00은 프로그램 정지죠. 프로그램 정지. 그 다음에 N01은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M02, M30과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M00은 M02에 속해 있는 거고, N02는 뭐죠? 실무용인가요? 교육용인가요? 그 다음에 M02는 M30과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M00은 교육용에서 많이 쓰고요. M01은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 그리고 M00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무조건 서요. 무조건 기계가 멈춥니다. 하지만 M01은 작업자가 기계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를 그냥 작동시킬 수도 있어요. 작업자 마음대로. 작업자 마음대로. 그러면 이 M00이나 N01은 언제 쓰냐? 여러분들 그 CNC 선반 또는 머신 센터가 대량 생산에 맞는 장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에 맞는 장비, 그래서 대량 생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그냥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버튼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장비를 처음 깎는 부품을 그냥 바로 대량 생산으로 할 수가 있냐? 사실 불가능하죠. 처음 깎는 부품은요 대량 생산이 안 돼요. 바로. 왜냐면 대량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 공구 깨지고 막 가공 조건 안 맞아가지고 뭐 마모 심하고 막 그러면은 대량 생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자동차도 바로 판매 안 하잖아요. 자동차도 테스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개발해 놓고 똑같습니다. 이 부품 가공도요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안 해요. 처음에 도면이 완성이 되면 얘를 시제품 가공 또는 테스트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걸 진행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시제품 가공 또는 테스트 가공을 할 때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불량 또는 어떤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거를 계속 개선해줘요. 개선해서 여러 번 깎아봤더니 이상이 없다. 그때 비로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프로그램 짜자마자 대량 생산을 막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불량 나면 대박 불량 나는 거죠. 막 100개씩 불량 내놓고 막 사장님 눈가에 주름 생기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처음에 프로그램 짰을 때는 무조건 한두 개는 계속 테스트 가공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공 공정이 끝나면 기계가 서야 돼요. 그래 테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평면 가공을 했어. 근데 그 평면 가공 면이 깨끗한지 치수가 맞는지 내가 재던가 눈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평면 가공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후공이 확 들어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그걸 체크하냐고. 그죠? 감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이.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기계를 세워야 돼. 그 세울 때 그냥 어거지를 세우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N00은 무조건 서는 거예요. N00. 그래서 공정이 끝날 때마다 N00 집어넣으면 기계가 딱 서 있어요. 그때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다시 시작.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 100%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버튼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에. 근데 N00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 무조건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공정 끝날 때 딱 눌러줘야 돼. 그럼 이거 버튼맨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버튼맨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현장에서는 N00 또는 N01, N01을 쓰겠죠. N01을 쓰되 시제품 가공할 때는 N01을 살려놔요. 기계를 이제 쓰게끔. 근데 테스트 끝났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 기능을 이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 N02는 작업자가 이미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그 VCNC 보시게 되면 요거 N02 스탑 버튼이 보이세요? 요거? 이게 켜져 있으면 멈춰요. 요걸 끄면은 안 멈춰요. 기능이 상실돼요. M01 기능이. 근데 얘는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옵셔널 스톱이라고. 옵셔널 스톱. 옵셔널 스톱으로 나중에 현장 가서 보여드릴게요. N01이라고 써있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요거를 제어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N01이라는 거를 이제 공정이 끝날 때마다 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때는 이 N01 기능을 죽여라, 없애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갑니다, 이제. 2번 불러와야겠죠? T02 N06.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센터들이 됩니다. 센터들도 회전수는 1000 정도 주시면 돼요. 많이 주실 필요 없고, S는 1000. N03, 시계방향. 자, 원점, 절대, 지공공. 여기서부터 이제 위치 잡아주셔야 돼요. 위치는 여러분 도면 보시게 되면 나와있죠? 거기 드릴 구멍 위치. X는 얼마고, Y는 얼마고 찾으셔야 돼요. 자, 먼저 도면상에 원점 표시하세요, 원점. 원점이 어딘지 표시해 놓고, 걔를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재료 사이즈 75에 75에 24로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이제 70에 70에 20으로 하세요. 70에 70, 20. 그러니까 75, 75는 무시하세요. 그것까지 맞춰버리면은 우리가 이 전체 이 제품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는 가공이 됐다고 보시면 가공 됐다고. 다만 이제 Z값만 살짝 1mm 여유값 줄 거예요. 평면 가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점을 지금 도면상에 왼쪽 하단 모서리 잡아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하단 모서리 원점 잡아주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값을 뽑아보면 X는 27 나와요. Y는 35가 나오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G44 H02 길이 보정해 주시고 Z10 안전거리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야 돼. 이제 절삭류. 자, 절삭류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자, N08, N09가 있어요. N08, N09. 얘는 절삭류 온, 절삭류 오프입니다. 온오프 스위치 개념이에요. 자, 우리 자격증 따신 분 있죠? 기계 제도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이 절삭류의 4대 작용이 뭐예요? 절삭류의 4대 작용. 첫 번째, 절삭류가 첫 번째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열식해주는 걸 유식한 말로 냉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세차. 그 다음에 녹 안 쓰게 하는 거 유식한 말로. 그 다음에 부드럽게, 미끄럽게 해주는 거.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거. 맨들맨들. 윤활. 요렇게. 방철에 방청인데.
요 총 4개의 작용을 합니다. N08 그러니까 절삭유라는 게. 근데 절삭유라는 거는 기름이랑 물을 섞어 쓰는 거예요. 호나. 자, 이것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자분들이 이쪽 계통에서 못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절삭유 때문에 그래요. 이 절삭유가 겁나 더러워요. 겁나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고요? 이유가 있죠. 예? 절삭유 되게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면요. 뭐 회사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다녔던 회사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쓰레기는 기계 안에다 다 집어넣어요. 담배꽁초, 커피 먹다가 남은 거, 음료수 먹다 남은 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기계 안에다 그냥 버려 그냥. 습관적으로. 담배꽁초도 그냥 기계 안에다 버려버리고. 어차피 치울 거니까 내가. 그런 게 있을 습관이 됐어요. 어차피 깎으면은 칩이 잡 쌓여있거든. 그 칩이 어차피 다 쓰레기 개념이에요. 여기다 보니까 뭐 종이 같은 거, 뭐 그냥 잡다한 거 가끔 그때 버리는 게, 원래 버리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가끔 무의식적으로 버리게 돼 있어.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것도 하나. 침을 겁나게 뱉어, 안에다가. 온갖 가르침 다 뱉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절삭유라는 게 소모성인데,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 사용을 하면 버리는, 우리가 물, 설거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거지 다 끝나면 그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절삭유라는 거는 기계상 어느 한 통에 모아져 있어요. 그 온갖 더러운 게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모터로 끌어올려서 뽑는 거라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해요. 이상한 짓이 아니라 습관이 돼서. 그럼 처음에 이게 티가 안 나. 근데 이제 한 여름 지나면 여름에 한 더울 때 이 절삭유가 썩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안 썩는 절삭유 있다는데 간혹 절삭유가 썩어서 냄새가 약 고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쯤.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안 좋아지냐?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스핀들이잖아요. 스핀들의 절삭유를 쌓아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여러분들 분수대 가면 분수대 딱 지나가면 그 무지개 피잖아요. 그 무지개 왜 피냐면 물방울이 이게 쪼개져가지고 분사돼가지고 팍 뜨는 거거든요. 그 머신 센터 안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가공이 끝나고 나서 물을 딱 연 순간 내 얼굴에 그 더러운 물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팩이 돼. 뿌리는 것처럼. 그러면 내 피부 안에 그게 다 흡수가 돼. 그래서 제가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저도 피부 좋았어요. 피부가 좋았는데 저때만 해도 이 절삭유를 간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절삭유가 마르면은 물을 붓고 보충만 했지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막 오염덩어리가 있을 때 무시하고 보충 그렇게만 썼지 이걸 통을 뭐 꺼내가지고 안에 청소해도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피부 안 좋으신 분들 혼자 가시면 피부 차가 분명히 생겨요. 여자분들도 그게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민감하신 분들 피부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쪽 일을 하는 게. 문을 열면 무조건 이게 그래도 그게 그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하다 보면 자기가 절삭유 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막 문 여는 상태에서 버튼 잘못 누르면 또 확 맞거든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거는 책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경험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다 겪어봤거든요. 이거 많아요 그냥. 하여튼 지나가면은 냄새가 나. 절삭유 냄새, 쇳가루 냄새 다 난다고. 그런 게 싫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못하게? 에이, 봐봐. 그게 못하게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된다니까. 아니, 이러다가 뭐 침을 좀 뱉어야 돼. 근데 바닥에 뱉기까지 뭐해? 그럼 안에다가 뱉는다니까, 그냥? 아니야, 해봐. 없어. 깨끗하게 해?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얘기 들어봐. 재밌어. 히스토리가 많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재밌는데 서러워요. 뭐가 있냐면, 아, 재밌어. 뭐가 있냐면, 옛날 사람들 중에 이제 그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마츠코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20명, 30명 되는 기업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마츠코바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한두 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사장님 그런 사장님들이 있어요. 이제 일하다가 비가 와. 아, 비가 오는데 막걸리 한잔 할까? 이때? 이제 막걸리 한 잔 먹어요.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제 일을 못해.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이제 뭐 기계는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자꾸 봐주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술 먹다 보면 어디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근데 귀찮아. 기계에다가 따라가 있어. 이건 좀. 아, 진짜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자. 너무 옛날 년인가요? 너무 옛날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본 거예요. 자. 근데 혹시 1990년대 아닌가요? 이거는 자 모든 기업체가 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 작업자분들이 다 신사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의한 거는 절상류라는 거는 깨끗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상류를 그럼 안 쓰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절상류를 안 쓰면은 이제 골치 아파요. 자, 절상류를 안 쓰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문제 생기냐? 냉각이 안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동차에 냉각수가 없는 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냉각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엔진에서 연기날 거야, 엔진에서 연기납니다. 똑같아요. 기계는 연기납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구와 재료 사이에서 연기가 나겠죠. 나중에 용접돼요. 이게 마찰 용접돼요. 되면 이 불이 달궈져가지고 나중에는 용접이 되더라고요. 딱 달라붙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척. 여러분들 그 세척이라는 거는 칩. 자, 칩. 여러분 칩이라는 거는 가공을 하면 이 찌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 찌꺼기가 막 바닥에 쌓인다고. 얘가 작업하는 공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칩을 청소하려면 빗자루 같은 데 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빗자루 쓰고 있는데 앞에서 막 뭐야. 공구 왔다 갔다 해. 그거 아니잖아. 위험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면 절상률을요. 예전에는 졸졸졸 이렇게 따라 이렇게 조금씩 흘리게끔 했는데 요즘은 절상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소방서의 호수처럼 강력하게 물 세기가 엄청 세요. 그 물 세기가 세면은 당연히 그 물발로 해가지고 착 제거될 거 아니에요. 확 써주는 거죠. 그래서 세척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절상률 그 물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방청이 누구 안 쓰는 거죠, 그죠? 절상류 원액, 매실 타듯이 하잖아요. 그 매실 그 원액을 조절을 잘못하면요, 녹슬어요. 그 녹슬은 어떻게 녹이 쓰냐면, 그것도 재밌어요. 그것도 내가 경험인데, 딱 일 끝나면 그 다음날 딱 왔는데, 갑자기 딱 왔는데, 뭔가 공장 내부가 화사해. 응? 월세타 기계가 꼬집혔네, 꼬집혔어. 딱 가보니까, 거기 공장 기계 안 내부 구조가 다 녹슬어가지고 얼룩덜룩한 거야 이게. 그 단풍 든 것처럼 얼룩덜룩 그런 식으로 이제 녹이 씁니다. 그래서 절상류를 섞을 때 원액을 충분히 좀 많이 섞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절상류 구매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또 알려주시는 것 하시고. 그다음 윤활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찰로 생길 때 마찰이 심하면 마모가 심해지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절상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마모가 들게 있으면 해주는 역할이 되죠. 근데 사실 절상류가 이 두 가지 역할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두 가지. 기본적으로 냉각이나 세척 이거를 이제 주로 담당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칩은
드릴 가공 넘어가야 되는데, 드릴 가공은 G73과 G83을 써요. G73은 고속이고, 그 다음에 G83은 그냥 심공, 고속이 아니란 뜻이죠. 차이점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 후퇴량이 다르다. 그러면 초보자는 주로 신공을 많이 쓴다고 해서 초보용. 초보용 같은 경우에 G83을 쓰는데, 쓰는 방식은 X 얼마, Y 얼마, Z 얼마, R 얼마, Q 얼마, F 얼마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Q 값이라고 했고, 이 Q 값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의 가공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Q 값은 대략 한 3이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들어갈 때 4mm만큼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집어넣겠죠. G83. 아까 우리 X 첫 번째 위치가 얼마였어요? 27에 Y 35였죠.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관통 25, 24도 좋고요. 그 다음에 R값 아까 3 줬죠? 그 다음에 Q값 4 주고, F는 한 7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0, 6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입력 방법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센터 드릴 이후에 M01을 N01로 바꿔주시고 일시정지. 그 다음 공구는 3번으로 갑니다. 3번 T03 N06. 얘는 드릴 8로서 만들어서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드릴 8 정도면 회전수 한 700 정도 주시면 돼요. N03. 그 다음에 G54, G90, G00, X는 27점, Y는 35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G43, H03, Z10점, N08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G99는 생략. 왜냐? 환경 설정 한 번만 넣어주면 돼요. G99는 생략하고 바로 G83. X는 27점, Y는 35점,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24점, R 3점, Q 4점, F 70 또는 60. 그 정도 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 X는 52점, Y는 20점, X는 52점, Y는 50점. 끝났습니다. G00, Z150점, N09, 그 다음에 G80, N05, 그 다음에 N02 넣어주시면 돼요. 자, 센터 드릴이랑 드릴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 센터 드릴을 하나 제대로 짜 놓으시면 완벽하게, 그러면 굳이 드릴 가공할 때 어렵게 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부분은 요거만 추가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얘랑 요거만 변경된 거. 나머지 똑같아요. 요거. 다 됐으면은 이제 마무리 지시고요. 이어 설명드리자면 아까 여기 보정번호 마찬가지 1번, 2번, 3번은 0으로 다 잡혀 있어야 돼요. 값이 다르게 들어갔으면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꼭 편집 모드에서만 수정이 가능해요. 편집 메뉴 옵셋 일반 H값, 그 길이값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 값은 언제 변하냐면요. 이 값이 변하는 거는 공구. 자, 공구해 보시게 되면 공구 길이가 똑같죠. 똑같을 경우에는 값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드릴을 여기 드릴 이겁니다. CDR 왼쪽에 있는 드릴. 얘를 8mm로 수정한 다음에 길이를 90mm만큼 줄여놨다. 그러면은 10mm만큼 보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기준 공구 100에서 얘가 차이가 나죠, 지금 10mm만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10mm 값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값이 동동해져요. 원리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지금은 그렇게 그냥 기계상에서만 하면 되고, 그거는 굳이 프로그램상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시 100으로 맞춰놓고, 요 8로 바꿔주시고, 수정 3번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1, 2, 3 다 됐고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소재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불러와야겠죠? 프로그램 편집 불러오기. 프로그램은 T03까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드릴까지.
드릴까지 다 있으면은 자동 리셋, 그 다음에 자동 개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드릴, 그 다음 마지막 드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통 다 됐죠? 안에 보이시죠? 관통된 거.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됩니다. 자, 탭 코드가 G84를 써요. 거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일람표. 방식은 드릴링이랑 같아요. X, Y, Z, R, F.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 사이클, 탭 사이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회전수. 회전수 꼭 S 한 100 정도 꼭 주시고, S 100을 주게 되면 피치가 예를 들어서 M8 곱하기 피치 1.25면 요 기준에 하면 F 값은 100 곱하기 1.25가 돼서 125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F는 125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조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 직경. 드릴 직경은 M에서 나사 크기에서 피치 값을 빼주고, 거기에 나온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준다고요? 대략 0.3 정도. 그 이상 넣어도 상관없어요. 나사 산이 너무 작지만 않게 해주시면 문제는 없어요.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탭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있는 거 M01을 N01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T04, N06, 얘는 탭 8, M8 합시다. M8, 그 다음에 피치 1.25, 그 다음 회전수는 100, N03, 그 다음 G54, G90, G00. 자, 주목. 앞으로는 이제 힘들게 하지 말고 드릴링은요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카피 싹 카피하시면 돼요. 여기다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수정할 거 뭐냐, H04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G83을 G84로 고쳐주시고, X, Y, Z 마이너스 관통이니까 24 맞고, R3 됐고, Q 값 없애야 되고, F는 125. 나머지는 같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드릴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다 짤 필요 없이 하나만 짜놓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포인트 H04, 두 번째는 G84, 세 번째 포인트는 Q값 지워주시고 F값 125. 125라는 값은 S100에 피치라는 값을 곱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끝난다. 다 됐으면은 저장하시고 바로 또 VCNC에서 깎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깎아볼 거예요. 이제 탭까지. 먼저 프로그램 불러오셔야겠죠? 프로그램 불러와 주시고, 평면 가공. 그 다음에 체크합니다. 체크는 평면 가공,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탭까지 프로그램 완료시켰고요. 그 다음에 소재는 70에 70, 20으로 바꿔주시고, 공구는 1번 페이스 커터, 2번 센터 드릴, 3번 드릴. 자, 4번은 여기 보세요. 요 발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요 버튼 눌러주시면 4번, 5번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탭, 있죠? 탭, TAP. 요걸 8로 바꿔주시고, 수정. 얘를 갖다 꽂으시면 돼요. 4번에다가. 그 다음에 드릴은 8이 아니죠, 그죠? 드릴 같은 경우는 7.1로 수정해서 다시 3번에 꽂아주시고, 그럼 직경 60, 직경 3, 직경 7,
7.1, 그 다음에 8. 이렇게 총 4개로 세팅을 해줍니다. 다음 적용. 그 다음에 원점. 원점은 왼쪽 하단 모서리에 가구 원점 알아내기. 그 다음 마이너스 1mm 추가. 그 다음에 가구 원점 입력하기. 다시 확인. 자, 끝났으면은 이제 가공을 진행합니다. 자동 리셋, 자동 개시. 그 다음에 자동 개시. 그 다음에 드릴. 그 다음에 센터링, 탭. 시계 방향, 역방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시계 방향, 역방향.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공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윤곽 가공인데요. 윤곽 가공. 윤곽 가공은 주로 평엔드밀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평엔드밀 직경값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 직경값은 어떤 구조로 결정하는 거냐면요.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윤곽 가공 형상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반대쪽 이 부분이 다 깎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출시켜주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보면 라운드 형상, R값이라는 게 있어요. R값. R값 형상이 있거든요. 요 R값 형상 중에 이렇게 튀어나온 형상 말고 이렇게 들어간 형상이 있어요. 들어간 형상. 이 들어간 형상의 R값 기준으로 해서 공구 직경값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간 형상이 여기잖아요. 요거의 R값 6이죠. 딴 데서 찾아봐야 돼요. 혹시 또 그런 들어간 형상 중에 원어가 있는지.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R26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작으니까. 그래서 26은 있고 6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큰 거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작은 거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는데 R6이 제일 작잖아요. 그죠? R6. 그럼 R6이면 직경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2. 12보다 작은 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형상을 깎는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구를 결정하는 거는 이 들어간 원호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작은 R 그 값으로 해주시면 좋다. 근데 R6이면 직경 12인데 12로 해도 사실 불량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보다 작게 10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10. R6보다 작은 R5 정도로 그 평행드밀 직경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G00, G01 배웠잖아요. 그죠? G00, G01. G00, G01은 빨리빨리와 천천히 가는 건데, 그죠? 근데 얘는 공통적으로 수평, 수직,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수평, 여기가 수평, 수직선도 있지만 이렇게 원호 형상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원호 같은 경우에도 코드를 배워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 코드를 아직 안 배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 코드도 이제 배우셔야 되고. 먼저 공구는 이제 정해졌어요. 평행되면 직격 10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G00, G01 외에 G02, G03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럼 먼저 G02, G03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짜는 걸로 할게요. 자, 프리터문을 보시게 되면 G02는 시계 방향, G03은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원호 보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호 보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도면상의 직선 외에 이런 원 형상이라든지 R 형상은 다 원호 보관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드레스, 즉 알파벳은 X, Y, Z, F, 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 F가 들어가면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F.
그러므로 지공이 지공삼도 다 천천히 갑니다. 속도는. 그러니까 지공일과 지공이 지공삼은 같은 속도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이 하나 더 추가됐죠. 이 R은 뭐 다 아실 거라 보고, 우리가 캐드를 배웠기 때문에, R은 우리가 알고 있는 I라는 거는 반경값을 말하는 거예요. 반경. 그러므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 R값 있잖아요. 6, 뭐 26, 그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또 어디 있냐, 6.5,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R값이죠. 그럼 질문, 이 R은 점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R. R은 점 찍어요? 안 찍어요? 예를 들어 R6이다 그러면 R6점이에요? 아니면 R6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머신센터에서 진짜 입력했다면 어떻게 인식을 하죠? 얘는 R6으로 인식할 거고 얘는 그렇죠. 1000분의 1로 쭉 R0.06으로 입력합니다.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좀 확실히 찍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언제 시계 방향을 돌리고 언제 반시계 방향을 돌리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먼저 공구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셔야 돼요. 공구의 이동 방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현재 원점을 여기다 잡잖아요. 우리가 원점을 여기다 잡았으니까. 자, 원점을 여기다 잡았을 때 내가 공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공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건지 이걸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 윤곽각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치면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점이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가 이제 R6의 시작점 되는 거예요. R6의 시작점. 여기서 이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이건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럼 반시계 방향 지공상. 반시계 방향. 이게 지공상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종점의 좌표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좌표를 x 얼마, y 얼마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 x 10이에요? 그럼 x 10에 y는 여기 한 27인가 23인가 얼마 나올 거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 값이 얼마라고요? 6점. 그 다음 f 뭐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로 왔어요.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럼 얘는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돌아가는 거야. 지공이, 그죠? 그 다음 x는 16에 y는 뭐 66에 r6에 f는 1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요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가죠. 요거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 지공상 x는 57에 y는 생략 똑같기 때문에 r 26 f 100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형상이든 간에 원호를 돌릴 수가 있어요. 즉 원호의 시작점과 끝점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 돌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호를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에 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배웠던 R 배웠죠. R이 뭐라고요? R이 뜻이 반경값이죠. 반지름값. 이 R은요,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가 있어요.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 지금 우리가 기입하고 있는 이 R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개념이죠. 이 플러스는 이걸 안 붙이자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R 플러스일 경우에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거냐?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호 반경 회전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회전 각도가 180도 미만일 때 씁니다. 180도 미만.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호 반경 회전 각도가 180도 미만일 때는 R 플러스를 씁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리고 원호 반경 기준으로 해서 이 회전 각도, 이렇게가 이제 회전 각도가 되겠네요. 이건 몇 도가 되죠? 90도. 90도면은 180도 미만이죠? 그럼 R 플러스 쓰는 거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똑같은 맥락이고, 얘도 똑같은 맥락이고, 회전 각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얼마 90도, 180도 같은 안 넘어요. 그럼 180도라는 거는 대략 어느 정도냐면,
원 있잖아요, 원. 원을 반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원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R 플러스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요거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반경이 이렇게까지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80도를 넘어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R-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 뜻은 근데 여기는 이제 180도 이상이 되는 이상. 시작점을 기준으로 원호 반경 회전 각도가 180도 이상일 경우에는 R-를 써주시면 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80도 이상일 경우. 즉, 원호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90도, 180도까지는 R 플러스고요. 그 이상 270도까지 가게 되면은 R 마이너스 써주죠. 하여튼 180도 넘어가면 무조건 R 마이너스예요. 180도까지만. 그 다음에 주의할 점. R은 360도 가공이 불가능하다. 한 바퀴 못 돌려요. R은 360도 가공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R 플러스든 R 마이너스든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개념이고. 자, 360도라는 거는 한 바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는 가공이 불가능해요. R 플러스든 R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런 원 형상은 어떻게 깎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되냐? 얘를 반으로 쪼개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주고, 다시 여기서 시작점 잡고 다시 돌려주시면 돼. 프로그램 두 개 나오겠죠? 두 개. 두 개를 짜서 하면 한 바퀴 돌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블럭으로 원 한 바퀴 돌릴 수는 없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한 바퀴를 돌리려면 이제 이걸 배워야 돼요. IJK라는 어드레스가 또 있거든요. 이거를 더 추가로 배우셔야 돼요. 요거는 내일 하는 걸로 하죠, 내일 이제 요 포켓 가공 들어가야 되거든요. 포켓 가공. 이 포켓 가공 들어가려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 가공을 진행해요. 왜 원 가공으로 진행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 x, y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점에 대한 x, y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면 가지고. 여기 있는 x, y 값을 알고 있으면은 R-로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작점에 끝점에 대한 x, y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 작업을 해야 되거든, 부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부분 작업이라는 거는 원 따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어자 형상을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 한 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어자 형상으로 다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오늘 내용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윤곽 가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 중요하니까. 자, 먼저 공구를 일로 불러올 거예요. 요 위치로. 그러면은 G00, 그러니까 G54, G90, G00, X는 0, Y 0으로 불러왔겠죠. Z 0을 불러봅시다. 똑같이. G54, G90, G00, X0, Y0, Z0 이런 식으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요쪽 라인에 붙여야 돼요. 이렇게. 요 라인에 붙여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자, 70에서 61을 빼면 8mm죠. 그걸 4로 나누시면 되겠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G01, 속도 천천히, X는 4, F는 한 100 정도 해서 프로그램 짜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요 위치로 가야겠죠? 요 위치. 요 위치는 계산해 보면 16이죠? 35에서 16을 빼면 19가 되나요? Y는 19mm만큼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 요 위치라는 거는
35 마이너스 16 그러면 19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여기죠 이제 여기서 일로 가야 되죠.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돌아가는 방향 한번 돌려보고 반시계 방향 x는 현재 위치에서 6을 더하니까 10 y는 현재 위치에서 6을 더하니까 25 그 다음에 r 6이 되고요. f값은 현재 f값은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G04 x 10점 y 25점 r 6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 16에서 32의 반은 32의 반은 16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6을 빼요. 반경값만큼. 그럼 10이죠. 그러면 35에서 10을 더하니까 G01 직선보간 Y는 45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45 위치가 되는 거예요. 45 위치.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야겠죠? 이 위치로. 그러면 돌아가는 방향 한번 돌려보시면 G03 반시계 방향 X는 다시 4로 복귀 Y는 6을 더하면 51 R 6이 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요거 자 70에 64 6mm죠? 나누기 2하면 3mm씩이죠? 3mm. 그러면은 자 여기가 3mm고 R 6이고 그럼 9를 빼줘야 되잖아요. 어디서 9를 빼주냐? 70에서 9를 빼주면 61 나오죠. 여기 위치에 61이랑 61 G01로 해서 61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G03 아 반시계 방향 아니군요. 시계 방향 G02 자 X는 현재 위치에서 6을 더하니까 10이 될 거고 Y도 현재 위치에서 6을 더하니까 67 그 다음에 R 6이 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61에서 6을 더하니까 67 맞죠? Y값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Y까지 요 값 나와있죠? G01 X는 27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G02, G03, G01을 번갈아 가면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거 돌아가는 방향 반시계 방향 G03 X만 넣어주죠. X만 57이고 Y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 R 26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난 거고, 여기까지 또 와야 돼, 직선으로. 그럼 얘도 계산해보면 10mm잖아요, 그죠? 6 플러스 4니까 10mm. 그러면은 G01, X60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여기 현재 위치가 60이라는 거, X6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일로 내려와야 되죠? G02, 시계방향. X는 현재 위치에서 6을 더하니까 66. 그 다음 Y는 현재 위치에서 6을 빼주면 6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 6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로 오죠? 여기로. 여기는 C6인가요? C6이면 원어와 똑같은 개념은 3mm 플러스 6. 그러면 G01, Y는 여기 얼마예요? 3. 3이 아니군요. 9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 못따기 시작점. 근데 못따기는 직선이기 때문에 G01 생략. X는 현재 위치에 6을 빼니까 60. Y는 현재 위치에 6을 빼니까 3. 이렇게 못따기 진행합니다. 대각선 이동.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요 부분 G01로 해서 X는 마찬가지 10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고 10을 넣어주게 되면은 알다시피 요 부분은 이제 4 플러스 6이니까 10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원호 요 부분까지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G02 시계방향 X는 4에 Y는 9에 R 6이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 시계 방향 맞죠?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안전거리를 띄워주셔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안전거리. 원래 끝난 거지 사실. 한 바퀴 돈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G01, G02, G03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머신 센터, 즉 VC에서 깎으려면은 이제 조건을 맞춰가면서 프롬 짜줘야 되거든요. 조건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배운 건 아니지만 요 정도만 입력해 주면 어느 정도 형상은 나와요.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보고 깎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서 짰죠. 요거를 카피를 하세요. 지금 다 카피, 여기 다 쓰셨어요. 카피 하시고 요거를 아까 그 M02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M02 밑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위치를 좀 변경해 주세요. 자 이제 도면은 필요가 없어요. 도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탭까지 끝냈죠. 탭 T04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 M01 바꿔주시고 T05, M06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얘는 엔드밀이 18짜리죠. 회전수는 엔드밀 같은 경우는 2000 정도 주세요. 2000 또는 1500 하면 그렇게 크게 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원점 절대 G00.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점을 X형, Y형을 잡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안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 이상 넣어주면 돼요. 왜냐면 엔드밀이 직경이 10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은 5mm씩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5mm만큼 부딪히지 않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G09 X는 마이너스 10점, Y 마이너스 10도 넣어주시면 돼요. 안정을 띄워준 거예요 지금. X 마이너스 10, Y 마이너스 10.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실제로 엔드밀 공기는 여기 와 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G43, H05, Z10점, N08 넣어주시고, 길이 보죠. 됐죠? 그 다음에 바로 G01, Z,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값은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마이너스 값은 밑에 있어요. 그죠? 밑에. 밑에 여기 없네. 여러분, 도면 보시면은, 그 단면도에 보시게 되면, 안쪽 치수랑 바깥쪽 치수 지금 얼마예요? 깊이가 5mm죠, 기자. 5mm 확인됐나요? 여기다 5를 넣어주시면 돼. F는 200. 다 됐나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 싸매지 말고 또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귀찮으니까 또 싹 지우요. 그전 거 지우고 위에 거. 그 다음에 G01도 지워주고, 그 다음에 F100도 지워주시고, X4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얘를 갖다 붙여놓게 하면 끝나요. 끝. 작업 다 한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세요, 이제. 네,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삭률을 미리 끄는 게 좋아요. 제가 이유는 설명드렸죠 아까. 뭐 얼굴에 뭐 미스트? 얼굴에 미스트로 뭐 샤워를 하고 싶다면 절삭률을 계속 켜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 하나하나가 다 노하우, 제가 경험을 해서 노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노하우 하나 알려드려요. 이 절삭류는요
모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새로 산 기계는 모터가 어때요? 좋죠? 누르자마자 바로 나와요. 근데 오래된 기계일수록 모터가 힘이 약해가지고 M08을 먹어도 절삭류가 안 나와요. 한 절삭류 M08 먹고 나서 한 10초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M08 위치가 원래는 시작하자마자 넣어줄 필요성도 있어요. 기계에 따라서.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어차피 시작해도 한참 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서 아마 다양한 경험을 하실 텐데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절해 주셔야 된다. 얼진 않아. 기름덩어리. 여기까지 해서 안전관리까지 띄워가지고 프로그램 완료를 합니다. 자, 여기 끝냈고요. 자, VCNC에서 프로그램 불러와야겠지. 아까 짠 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프로그램 수정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걸 많이 집어넣어서 밑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알람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여기서 멈추니까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M02에서. 자, 다 됐으면은 이제 그 공작물 가서 공작물 세팅해 주시고 공구 가가지고요. 5번에다가 평행들민 PM이지 PM. 평행들민은 요거 세 번째 칸에는 PM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직경은 10파이 수정해주고 FEM, PM, FEM을 해주시고 10파이 수정, 그 다음에 갖다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나 바이러스 먹었나봐요. 붕 떴네. 다시. 요 바이러스 먹었으니까 조심하시고. FEM. 그러면 여기 공구 목록에 보시면은 60, 3, 7, 8, 10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다 됐으면 적용. 그 다음에 원점 설정. 가공 원점 알아내기. 그 다음에 가공 원점 입력하기. 마이너스 351. 틀렸네. 다시. 마이너스 351 하고, 가공 원점 입력하기. 자,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동 리셋. 그 다음에 자동 개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작업. 그 다음에 드릴 작업. 자, 드릴 작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고 탭 가공 들어가야겠네, 이제. 탭. 자, 탭 가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윤곽 가공 들어갑니다. 자, 윤곽 가공이 들어가죠. 여러분 혹시 다 깎았나요? 저랑 같이 가나요 혹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알람이 안 뜨게끔만 해주세요. 지금 어차피 불량 났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깎을 겁니다. 지금 불량이 보이죠? 어디가 불량 났는지. 안 보이나요? 불량? 다 깎고 나서 전체 폭을 재보세요. 전체 폭을 재면은 아마 10mm만큼 더 날라갔을 거예요. 10mm. 자, 다 됐으면은 검증 도면 작성 가셔가지고 요 전체 거리를 한번 재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럼 현재 52가 나오는데 원래 52 나오는 게 맞나요? 62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62. 원래 62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거리가.
62. 근데 지금 52가 나와요. 52가 나온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5mm씩 더 깎여 나갔다는 거, 5mm씩. 얘는 54가 나오고, 원래 64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 파악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여기까지 뜨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까지만 해도 엔드밀, 그러니까 엔드밀이랑 공구의 길이값만 보정해 줬는데, 이번에는 엔드밀 공구의 직경값도 보정해 줘야 돼요. 보정값은 5mm, 한쪽 방향은 5mm씩 보정해 주는 거고, 다만 방향을 결정해야 돼, 방향. 방향은 우리가 공구를 어느 방향에 이동할 때가 달라진다. 우리가 공구를 시계 방향에 이동할 경우에는 윤곽가공일 때는 보정이 G42를 넣어줍니다. 그럼 G42를 넣어줄 때 위치가 어디냐? 무조건 X, Y가 첫 번째로 움직이는 곳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원래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가. 여기다가 G41, D05를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한 블럭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좀 불안해 보여. 너무 조잡스럽고. 그래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X, Y가 어디냐? 여기네, 그죠? 첫 번째 만난 여기. 여기다가 G41, D05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G41, D05. 그러면은 보정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정은요, 항상 주의할 점이 끝날 때 꼭 넣어주셔야 돼요, 보정은. 이 보정은 제대로 취소를 안 해주면 알람이 자주 떠요. 그래서 항상 끝날 때 보정 취소 꼭 해준다. 언제 해주냐? 여기 Z1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G40 넣어주시면 돼요. G40. 그러면은 깔끔하게 프로그램 정리가 된 겁니다. 컨트롤 S도 저장하시고, 여기 수정했어요. 이렇게 G40 D05? 얼른 수정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VCS 가셔가지고 편집 모드에 메뉴 옵셋에 가서 1번에 가셔가지고 5번에다가 뒷값 5번에다가 5.0 해가지고 직경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자 봅시다. 이제 일로 가셔가지고 자 편집 모드 메뉴 옵셋 1번에 가셔서 여기 보면 현재 D01, D02, D03, D05가 있죠. D05에 얼마 값 있겠네 지금? 여러분들? 0이에요? 자 0이신 분들은 5점 엔터 5번에다가 5점 엔터 하시면 돼요. 5mm 입력됐고요. 됐어요? 5점?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소재 바꿔주시고 자동 모드에서 프로그램 불러와야겠네요. 그죠?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자 프로그램 불러와서 지금 G41 들어간다 확인해 주시고 G41 오케이 G40 들어간대요. 그죠? 그 상태에 자동 리셋 사이클 스타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는 걸 하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가공이 잘 되나 안 되나. 자,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요걸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면 속도가 좀 빨라져요. 수동 속도, 이동 속도 조절하면 올려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잘 깎였죠? 자, 검증 들어가서 도면 작성. 이번에는 치수가 정확하게 62, 64가 나와주시면 돼요. 다 깎고 난 다음에. 6
62. 여기 62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62에. 그 다음에 수직은 64. 64 나왔죠. 그 다음에 가공 깊이. 가공 깊이는 5mm가 나와야 되나요? 5mm까지.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이제.